나으리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신이 술래째 실려 지나가던 날이었어요. 누더기 입은 떠돌이 소년 하나가 사람들 틈을 뚫고 나타나더니 음악 처음 보는 산내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밤든 채 나으리 귀에 설 거예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음악 군졸들은 미친 아이라며 소년을 끌어내려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년이 음악 가리킨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목숨처럼 곁을 지켜온 호위 무사였거든요. 대체 그 아이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정체를 음악 알아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달빛의 아담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남 지방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곡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집과 말라붙은 핏자국 그리고 며칠째 씻지 못한 사람들의 체치가 뒤섞여 있었죠.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몸을 숨긴 암맹어사 이겸은 걸음을 멈추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술래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술래 위에는 거적대기에 대충 덮인 시신 두 구가 실려 있었고 수레를 끄는 남자의 얼굴엔 표정이라곤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수레를 밀어갈 뿐이었죠. 저게 벌써 오늘만 세 번째입니다. 겉에 선후위 무사 한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 칼자루에가 있었어요. 이겸은 고개를 가로저 아직 때가 아니었죠. 장터 안쪽으로 들어서자 더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곡식하는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나마 남은 상인들은 말라비 틀어진 무와 시든 배추며 포기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쌀 한 말에 얼마요? 이겸이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하들자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쌀은 없습니다요. 나으리 관아에서 다 가져갔으니 그럼 보이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관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마시오. 여긴 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못된 것들 세금은 언제 낼 거나. 군졸셋이 한 노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곡식 자루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죠. 제발 이것만은 손주 먹일 거라도 군졸 하나가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자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할몸은 이미 3번이나 내셨소. 장부를 확인해 보시오. 대답은 곤봉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한도의 어금니가 빠리득 소리를 냈습니다. 이겸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죠. 아직 신분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군졸들이 노파의 곡식 자루를 빼앗아 가는 동안 이겸은 장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백성들 얼굴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조차 군졸 그림자만 봐도 어미 치맛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이건 흉년이 아니야. 이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곡식을 숨기고 있어. 그때 장터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곤줄린 아이 하나가 떡전 앞에서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어요. 주인 할멈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는 순간 누더를 걸친 소년 하나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재빠르게 떡 하나를 낚아채더니 굶주리 나이 손에 쥐어주고는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너무 빨라서 할멈도 제대로 보진 못했죠. 적건 이겸이 소년의 뒷모습을 쫓으려던 순간 품속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보니 암행어사 마패가 사라져 있었어요. 마패가 한도가 벌떡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달아나는 누더의 소년을 발견했죠. 저놈이다. 한도는 순식간에 소년을 추격했습니다. 장터 골목을 빠져나가던 소년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한도가 소년의 먹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어사마패를 소년은 바닥에 나구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겸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나으리 소년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사람 뭐 죽여본 얼굴은 아니네요. 한도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근데 피를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것도 나라 일로 이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년은 일어나 앉으며 마패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니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눈썹 끝에 칼은 코끝에 검은 기운 소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높은 분명 받고 내려온 관상이네. 암행어 사시죠. 한도가 칼을 반쯤 뽑았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나? 이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소년이 희죽 웃었어요. 추이요. 떠돌이 관상이 추이 관상. 내 사람 얼굴에 남은 기운을 봅니다. 과거에 뭘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한도가 코움 쳤습니다. 자기 주제의 허풍은 하지만 추이는 태어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는 듯이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을 리는 3일 안에 저를 또 찾게 될 테니까. 이겸이 마패를 주워 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애훔쳤느나 나으리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요. 멀리서 봤을 땐 확신이 안 섰거든요. 추위가 벌떡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나으리 주변엔 피냄새가 너무 짙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골목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가 쫓으려 했지만 이겸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했다.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추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장터 근처 허름한 객주집에 벼장을 풀었습니다. 주인 노파가식은 죽을 내오며 작게 속삭였어요. 나으리들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달에도 선비 차림 양반세 분이 오셨답니다. 사또 관쪽 기웃거리시더니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흘 뒤엔 다 가물에 떠올랐답니다. 창 밖으로 까마귀 떼가 관아 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도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나으리 이겸은 대답 대신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추위의 말이 메아리 쳤어요. 피 냄새가 너무 짙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그 말은 더욱 노릇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객주집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개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한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칼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은 칼자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추위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 냄새가 너무 짙어요. 똥이 트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은 더 적었고 분위기는 더 무거웠어요. 이겸은 곡식 창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장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나으리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추위가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누더기 옷차림이었지만 얼굴만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너에 나타났느나? 이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위는 씩 웃으며 이겸 옆으로 바짝 붙어섰어요. 나으리 주변엔 피냄새가 너무 짙어서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한도가 앞을 가로막으며 추위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어제 살려준 것만 해도 가분하다. 하지만 추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터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보이는 군졸 있죠. 얼굴에 검붉은 기운이 감돌아요. 이겸이 추위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군졸 하나가 창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저 사람비 봅니다. 추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또 사기꾼 소리나? 한도가 비웃었지만 이겸은 묵묵히 그 군졸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군졸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고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짐수레를 끌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고삐를 잡으려 했지만 말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죠. 비켜라.
비컵.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순찰 중이던 군졸이 말의 진로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군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말발굽에 짓밟힌 그의 얼굴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겸은 추위를 돌아봤습니다. 추위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에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듯 담했죠. 저건 우런이다. 한도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장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 주변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관상쟁이 꼬마가 또 맞췄다더라. 아까 저 군졸 얼굴 보더니 피 본다고 했다잖아.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야. 추위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들자 그는 재빨리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겸과 한도도 뒤를 따랐습니다. 내놈 대체 정체가 뭐나? 한도가 추위를 벽에 몰아세웠습니다. 추위는 손을 들어 항복가는 신용을 했어요. 그냥 관상이요. 진짜로 관상으로 어떻게 저런 걸 알아? 사람 얼굴엔 기운이 남아요. 특히 강한 감정이 지나간 자리엔 적이 남죠. 추위가 설명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게 얼굴의 색깔로 보여요. 저 군졸은 오늘 아침부터 온몸에 검붉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죽을 상이었죠. 이겸이 추위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미래도 보이느냐? 추위는 잠시 이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가로웠어요. 나흘리는 미래보다 과거가 더 무거워요. 얼굴 전체가 지나온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헛소리. 한도가 다시 위협하려 했지만 추위는 갑자기 한도 쪽을 힐급했습니다. 그리곤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한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보다 많아? 아니에요. 그냥 추위가 말을 얼어무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기 있다. 관상이 꼬맹이 관아 앞잡이 둘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장터 백성 몇 명이 따라왔어요. 차도 나흘리께서 찾으신다. 얌전히 따라와라. 앞잡이가 추위파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백성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아이는 못 데려갑니다. 뭐야 이놈이. 이 아이가 우리 딸 병을 미리 알려줘서 목숨을 건졌수. 데려가려거든 우리 먼저 밟고 가시우. 바른 백성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잡이들은 인원수에 밀려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추위는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 하나가 추위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심해라. 아가. 차도가 눈독 들이면 끝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디겸이 추위에게 물었습니다. 돈도 안 받고 관상을 봐주느냐? 추위가 씩 웃었어요. 전돈 받고 안 봐요. 그냥 보고 싶은 얼굴만 봐요. 무슨 기준이나? 글쎄요. 제가 봐야 할 것 같은 얼굴이요. 나으리 얼굴도 그랬어요. 추위는 다시 이겸과 한도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중얼거렸죠. 피 냄새가 두 곳에서 나요. 하나는 멀리, 하나는 뭐나. 한도가 다그쳤습니다. 추위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겸이 추위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마라. 위험하다. 추위가 고개를 들어 이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묘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전 이미 죽을 뻔한 적 많아요. 나으리, 한두 번 더 죽을 뻔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는 골목 밖으로 총 걸어 나갔습니다. 이겸과 한도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장터는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추위가 중얼거린 말이 맴돌았죠. 피 냄새가 두 곳에서 나요. 하나는 너무 가까워. 그날 오후 이겸은 객주집방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사또 관아의 위치 곡식창고로 추정되는 건물 군졸들의 순찰 경로까지 꼼꼼히 그려 넣었어요. 오늘 밤에 움직이겠습니다.
이겸이 말했습니다. 한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모르니 탈출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창고 뒤편 담장이 났다고 했지. 네, 낮에 둘러본 바로는 그쪽이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객주집은 조용해졌고 거리엔 인기척이 끊어졌어요. 위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고 한도도 마찬가지로 몸을 감쌌습니다. 참경이 지나자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갈빛도 없는 어둠 속을 두 사람은 고양이처럼 움직였어요. 관화 뒤편 창고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한도가 먼저 담장을 넘어 안을 살폈고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죠. 이도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곡식가마니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 능계를 담은 상자들도 보였어요. 이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한도가 창고 안쪽을 뒤지며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무역 증거만 확보하면 사도를 단번에 끌어내릴 수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한도가 작은 상자 안에서 장부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이겸이 재빨리 내용을 훑어봤어요. 밀무역 거래처, 금액, 날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빠져나가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깨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겸과 한도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이상합니다. 한도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으리 햇불이 보입니다. 이겸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쪽에서 햇불 행렬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적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너무 빨라. 우리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한도가 장부를 품에 넣으며 탈출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이미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쪽도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창고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군졸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사방이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복이었어. 한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암맹은 극비였어요. 앙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다. 싸라.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위은 곡식 가만히 뒤로 몸을 숨겼고 한도도 기둥 뒤로 굴렀어요. 이 여사 어차피 빠져나갈 곳 없수. 순순히 나오시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도의 목소리였어요. 화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식 가마니가 뚫리며 쌀이 쏟아져 나왔고 기둥에도 화살이 박혔어요. 나율이 한도가의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왔어요. 한도는 몸으로 이을 감싸며 등을 돌렸습니다. 툭! 화살이 한도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한도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피가 한도의 옷을 적셔 내렸습니다. 이 한도를 부축하며 더 안쪽으로 물러났어요. 문을 부숴라.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쿵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흔들렸어요.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었어요. 한도는 부상을 입었고 적은 사방의 포진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창고 한쪽 벽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뭐야 이게? 군졸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기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이에요. 조이였습니다. 조이는 이겸의 손을 잡아 끌며 창고 바닥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널빤지로 가려진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빨리요. 연기고 거쳐. 한도가 먼저 구멍으로 내려갔고 이겸이 뒤를 따랐습니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널빤지를 제자리에 놓고 뛰어내렸어요. 구멍 아래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천장이 낮자 허리를 굽혀야 했고 흙냄새와 습기가 진동했어요. 따라오세요. 초이가 앞장서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겸은 한도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어요. 한도의 숨소리가 거쳐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통로가 끝났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폐관이었습니다. 초이가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겸도 한도를 바닥에 눕히고 부상을 살폈어요. 화살을 빼야 합니다. 이 이천을 찢어 준비하는 동안 한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살이 뽑히자 피가 쏟아졌어요. 이겸은 재빨리 천으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죽지는 않았습니다. 한도가 가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겸은 초이를 돌아봤습니다. 초이는 동굴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느냐? 나으리 주변에 피 냄새가 너무 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얼막탄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많아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게 분명했어요. 이겸은 품속에서 잠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지? 이겸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도도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의 정보가 셌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 둘밖에 몰랐는데 침묵이 동굴을 채웠습니다. 초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나유리 초이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동굴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초이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겸은 초이를 바라봤고 한도는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이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초이는 입술을 깨물며 한도 쪽을 힐급했어요. 그리곤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으리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겸의 눈빛이 번했습니다. 한도도 고개를 들어 초이를 노려봤어요. 뭐라고? 초이는 몸을 벽에 더 바짝 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있잖아요. 나으리 바로 옆에 한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순식간에 칼을 뽑아 초이 목 앞에 들이댔습니다. 근본도 없는 떠돌이가 혀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칼끝이 초이의 목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도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근 큰 돈 들어왔죠. 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것도 평생 만질 수 없는 액수. 한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개소리냐? 얼굴에 다 나가오. 이마에 황금빛 기운이 감돌아요. 가난한 무사, 얼굴엔 절대 나올 수 없는 색이에요. 초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목숨이 걸려 있어 한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을 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지만 그건 오히려 떨림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어요. 안색이 죽은 사람처럼 탁해졌어요. 사람을 배신할 때 생기는 상이 얼굴에 번졌다고. 이겸이 한도와 초이 사이에 섰습니다. 한도 나으리 자식이 지금 저를 한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칼을 내려라. 한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이겸이 추위 앞에 앉았습니다. 확실하나? 네, 추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특히 죄책감이 클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요. 한도 나으리 얼굴엔 지금 죄책감이 너무 짙어요. 한도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으리 저 자식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꼬맹이 말을. 나도 처음엔 안 믿고 싶었어요. 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도 나을리는 이겸 나을리를 지키려고 화살도 막았잖아요. 그런데 얼굴에는 배신의 기운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초이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그런데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나? 이겸이 물었습니다. 한도 나흘리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초이의 말에 한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도 나흘리는 희생자예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소중한 걸 인질로 잡힌 채로. 동물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겸은 한도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것이었어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전장을 누렸고 서로의 등을 맡긴 사이였습니다. 한도 이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나? 한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답해라. 이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자체가 답이었어요. 이겸은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오늘 매복도 창고 이치를 누설한 것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율이 한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이 끊어졌습니다. 한도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젠장.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시죠? 한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날아오. 가족을 잃을 두려움. 그게 제일 강해요. 한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잣도가 부모를 붙잡아 뒀습니다. 한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경로를 계획을 이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으리 눈물이 한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지만 부모님을 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벗의 눈물을 보는 게 화살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도 나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나? 한도가 소리쳤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추이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 때문에 나흘리가 죽을 뻔했다. 이게 무슨 선택이나? 한도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겸이 한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흘이 고개를 들라고 했다. 한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겸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날 죽이려 했다면 이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살을 막지 않았겠지. 한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넌 아직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에 한도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10년 지기버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초이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관상이 어려워. 얼굴엔 배신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론 희생자잖아요. 동굴 밖에서 멀리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졸들이 여전히 찾고 있었어요. 이겸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한도 일어나라. 나흘이 내 부모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함께 살릴 방법을 찾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도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초이가 동굴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여기도 찾아낼 거예요. 한도 나흘리가 알려줄 테니까. 한도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겸은 한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싸운다. 세 사람은 동굴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은 짙었지만 이상하게도 앞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함께라면 길이 보이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산 아래 작은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숨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겸이 한도의 부상을 다시 살폈습니다. 피는 멋졌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한도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악초라도 구해와라겠어. 초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이 근처 지리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위험하다. 전 항상 위험했어요. 초이는 그렇게 말하고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과 한도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고 이겸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나으리 한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부모를 구하면 그때도 저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이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한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이 차라리 솔직해서 더 아팠어요. 잠시 뒤 추위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약초 줌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로 상처에 바르면 더 나지 않을 거예요. 추위는 약초를 지시어 한도 어깨에 발라줬습니다. 한도가 징그렸지만 참았어요. 아까 말 고마웠어. 한도가 추위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희생자라고 한 것. 추위가 손을 멈추고 한도를 봤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야. 초이는 다시 약초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거짓말 못해요. 한돈 아우리 얼굴엔 죄책감만 있지 악의는 없어요. 그게 뭐가 다른데? 많이 달라요. 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악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검은 기운이 돌아요. 한도 나을리는 그냥 슬픔만 가득해요. 해가 뜨자 이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어라. 내가 정보를 더 수집하고 오겠다. 나으리 위험합니다. 내가 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겸은 그렇게 말하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겸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한도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겸은 폐가 근처 숲속에 숨어 한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한도는 상처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초이와 가끔 말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낮이 되자 초이가 폐가를 나와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겸도 멀찌감치 뒤를 따랐어요. 장터는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줄었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차도 나으리 행차이라. 길을 비켜라. 사람들이 황급히 양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가마 하나가 군졸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지나갔어요.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사도 김미연이 내렸어요.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기름비가 흘렀습니다. 오늘 세금 거둔 건 얼마냐? 김익현이 옆에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쌀 월성과은 20량입니다. 고작 그것밖에 김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바로 그때 굶주린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미가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김미연 앞에 넘어져 있었어요. 김혜연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더럽게 구는구나. 그는 발로 아이 옆에 놓인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산산이 깨지며 밥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밥을 주려 했죠. 차또 나으리 제발 용서하십시오. 김익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금도 못 내는 것들이 먹을 생각을 해 건방지기는 그는 어미의 손을 발로 밟았습니다. 어미가 신음을 삼켰어요. 다음 달까지 세금 못 내면 너희 집과 나에 귀속된다. 알겠느냐? 주변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김익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라도 항해하면 전부 투옥이다. 명심해라. 그는 다시 가마에 올랐고 군졸들이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숲속에 숨어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초이도 멀리서 김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겸이 초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봤느냐?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얼굴 봤어요? 뭐가 보였느냐? 피에 취한 짐승상이에요.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을 쓴 짐승이에요. 이겸은 김희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하지만 나흘리 때문에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신할 얼굴과 배신당할 얼굴은 달라요. 한도 나흘리는 배신당한 거예요. 저 사도한테요.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이겸이 물었습니다. 얼굴을 믿어. 아니면 행동을 믿어. 초이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둘 다 진실이에요. 나흘리. 한도 나흘리는 나흘리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흘리를 지키고 싶어 해요. 둘 다 진짜예요. 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다시 폐가에 모였습니다. 한도는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초이가 훔쳐온 떡 몇 조각을 나눠줬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떡을 먹었어요. 내일 계획이 있으니까? 한도가 물었습니다. 부모가 어디 갇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관아 지하 감옥에 겁니다. 확실하나? 밀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겸이 한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도는 고개를 숙인 채 떡을 씹고 있었어요. 한도, 네, 나으리 오늘 밤 어디 갈 생각 없지? 한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하나? 네. 하지만 이겸은 한도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이는 구석에서 골라떨어졌고 한도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이겸은 잠든 척하며 한도를 지켜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한도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폐가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 가느냐? 한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율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다. 들간입니다. 이겸은 한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도도 이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이겸이 다시 눕자 한도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겸은 한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이겸은 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갔어요. 초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밖이 짙었습니다. 발빛도 없는 밤이었어요. 이겸은 한도가 간 방향을 살폈습니다. 멀리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뒷간 방향이 아니야. 이겸은 몸을 낮추고 한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도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빨랐어요. 이겸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무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겼죠. 한참을 걷자 작은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지 오래된 듯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엔 덩굴이 뒤덮여 있었어요. 한도가 사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잣도의 밀정이었어요. 이겸은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늦었구나. 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도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보는 가져왔겠지. 한도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사가 폐가에 숨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밀정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일했구나. 이제 부모님을 풀어주십시오. 한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정은 코음을 쳤어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어사를 잡을 때까지는 약속이 다릅니다. 정보만 넘기면 된다고. 입 닥쳐. 밀정이 한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부모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잊었나? 한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밀정이 한도를 밀쳐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 넘기지 않으면 내 부모 시체를 강에 띄우겠다. 알겠나?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한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밀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배구름에 싼 작은 무언가였어요. 이게 뭡니까? 한도가 주워들었습니다. 배구름을 풀자 안에서 머리카락 한 줌이 나왔어요. 내 어미 머리카락이다. 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손가락을 보낼 테니 각오해라. 한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을 꽉 쥐었어요. 제발 더 이상은 그럼 제대로 일래. 내일 어사를 잡으러 간다. 위치 정확하지. 네, 잘 생각했다. 내 부모도 내가 충성스러운 아들이길 바랄 거야. 밀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으리 정말 미안합니다. 한도의 목소리가 어둠에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자를. 그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겸은 바위 뒤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도가 일어나 폐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한도보다 먼저 출발해 폐가로 돌아갔어요. 한도가 도착하기 전에 자리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어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은 눈을 감은 채 한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동이 트 무렵 이겸이 일어났습니다. 한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초이도 눈을 떴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세요? 물 좀 떠오겠다. 이겸이 폐가를 나서자 초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근처 샘물가로 갔어요. 나으리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나가셨죠? 이겸이 초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나으리 옷에 산개 흙이 묻어 있어요. 폐가 근처엔 그런 흙이 없어요. 초이는 예리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이겸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한도 나을리가 정보를 넘겼어요. 부모가 인질로 잡혀 있더라. 밀정이 협박하고 있었어.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한도 나으리 얼굴에 나온 죄책감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치도 넘겼다. 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습격당해요. 그렇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겸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한도를 구해야 한다. 그 부모도 찾아야 해. 하지만 한도 나리는 계속 정보를 넘길 거예요. 부모가 풀려날 때까지요. 알고 있다. 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초이가 이겸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나을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모한도 나을리가 배신했는데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제일 잘 보아요. 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으리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샘물을 떠서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한도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겸이 물을 내려 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자. 나가지 말고 한도가 눈을 떴습니다. 네, 나을리. 하지만 이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습격이 있을 거라는 거. 초이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큰일 벌어져. 뭐가 보이느냐? 칼리 나유리 쪽으로 향할 거예요.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겸은 한도를 봤습니다. 한도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저불길한 기운이 폐가를 감쌌습니다. 초이는 창문 틈에 붙어 밖을 살폈고 이겸은 칼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문 쪽을 바라봤어요. 한만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한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라. 저는
한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이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싸요. 이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산 아래쪽에서 햇불 행렬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적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포위됐습니다. 한도가 반대편 창문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쪽에도 군졸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겸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폐가는 작았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세 사람은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도 나와라. 밖에서 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어서 목을 가져오면 내 부모를 살려주마. 한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칼자루로 향했어요. 정보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도가 문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 어사를 직접 죽여라. 그럼 부모도 살고 내게 큰 상도 내리겠다. 밀정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거부하면 지금 당장 내 부모 목을 친다. 한도의 손이 칼을 쥐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한도, 이겸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다. 당장 나와. 밀정이 다 그쳤습니다. 한도가 천천히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힘은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칼을 들고 이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초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안 돼요. 비켜라. 한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찌르거면 진작 찔렀을 거예요. 초이가 외쳤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서잖아요. 한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칼을 준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겸이 초이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곤 한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찌를 거면 찔러라. 이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보고 찔러라. 한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도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내가 정말 날 죽이려 했다면 이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화살을 막지 않았겠지. 한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한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한도가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준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렸을 적 기억나느냐? 이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한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련소 뒤뜰 내가 혼자 검을 휘두르고 있었지. 이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넌 말했어. 넌 내 유일한 것이다라고 한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넌 여전히 내 유일한 것이야. 이겸이 한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돌아가자. 내 부모도 내가 찾겠다. 한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직 늦지 않아서. 초이가 외쳤습니다. 한도 나을리는 아직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나을 이르러. 초이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이나을리는 한도 나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한도가 이겸을 봤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부모 위치를 알아냈다. 관아 지하 감옥이지. 어떻게? 내가 밀정과 만날 때 들었어. 이겸이 한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이 구하자. 내 부모도의 백성들도 한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도 마지막이다. 밖에서 밀정이 고함쳤습니다. 지금 당장 어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 부모 목을 친다. 한도가 칼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달랐어요. 칼끝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 한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불효자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도가 칼을 휘두르며 군졸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밀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배신자 놈이 이겸과 추위도 비쳐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등을 맞대고 포위망에 맞았어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겸이 칼로 화살을 쳐냈고 한도는 방패로 막았습니다. 초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움직임을 살폈어요. 저쪽이 약해요. 초이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쪽으로 돌진했어요. 군졸 둘이 창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한도가 창을 쳐내고 몸통을 가격했어요. 이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길을 열었습니다. 뒤어 세 사람은 포위망을 뚫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군졸들이 쫓아왔어요. 놓치지 마라. 미래 고함이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깊은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추격 소리가 멀어졌어요. 세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도가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어요.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겸이 한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턴 함께 싸운다. 한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초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씩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숲속에 잠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멀리서 다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졸들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소리 났다. 이 숲을 뒤져라. 초이가 나무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습니다. 군졸이 20명은 넘어요. 저쪽에서도 오고 있고 한도의 어깨 상처가 다시 벌어졌는지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움켜쥐었어요.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안 돼. 이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상태론 버틸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도 군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어요. 저기다, 세 놈 다 있다. 군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겸과 한도는 등을 맞대고 섰어요. 초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항복해라. 더 이상 도망치고 없다. 선두의 선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이겸이 칼을 뽑으며 한도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자. 네, 나으리 한도도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이 빗발쳤어요. 이겸은 앞쪽을 막았고 한도는 보상을 무릅쓰고 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위에 팔에 칼날이 스쳤고 한도는 창에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나으리 추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졸들이 점점 더 좁혀왔어요. 포위망이 완전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이겸이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암행어사 마피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추위의 어린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졸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추위에게 쏠렸어요. 저 꼬맹이가 마패가 진짜다. 초이는 마패를 높이 들고 미친 놈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암행어사다. 그리곤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다라 이것들아. 내가 진짜 어사라고. 군졸 절반이 초 이쪽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어사 마패를 가진 자가 진짜 거라 생각한 것이었죠. 저놈 잡아라. 도망가지 마. 초이는 나무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군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터에서 떡을 훔치던 때처럼 날쌔어요. 여기다, 여기 못 잡겠어. 초이가 놀리듯 소리치며 더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졸들이 그 뒤를 쫓아갔어요. 포위망에 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다. 이 남은 군졸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도도 이를 악물고 따라붙었어요. 둘이서 7명을 상대했지만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겸이 군졸 하나를 쓰러뜨렸고 한도는 둘을 제압했어요. 나머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초이를 찾아야 해. 이겸이 초이가 달아간 방향을 봤습니다. 멀리서 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다.
빨리 안 와. 초이는 여전히 군졸들을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바빠지고 있었어요. 이겸과 한도는 초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숲 끝자락에 닿아 다루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론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초이는 절벽 끝에 몰린 채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군졸 10명이 창을 들고 있었어요. 꼬맹이 이제 끝이다. 군졸 하나가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패를 내놓고 순순히 항복해라. 초이는 마패를 꽉 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절벽 아래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초이 이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이가 돌아보니 이겸과 한도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졸이 창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화살 하나가 날아와 군졸의 창을 쳐냈습니다. 이겸이 허를 쏜 것이었어요. 초이 뛰어! 이겸이 소리쳤습니다. 초이는 마패를 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군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이의 작은 몸이 허공에 떴다가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 자식! 군졸들이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초이는 물살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겸과 한도가 도착했습니다. 이겸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초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물만 거세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젠장! 군졸 대장이 이겸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너희들도 잡는다. 하지만 익과 한도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한도는 부상으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군졸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 추대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손에는 낫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또 사람을 괴롭히는 구먼. 이제 그만들 하시오. 백성들이 군졸들을 에워쌌습니다. 숫자가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군졸 대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하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도 이제 참다 못해 나선 거오. 더는 못 참겠소. 군졸들은 결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성들 틈을 비집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백성 하나가 이겸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가 이겸이 강을 가리켰습니다. 백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류 마을로 가 보시오. 혹시 떠내려갔다면 거기서 건져졌을 겁니다. 이겸과 한도는 서둘러 하류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초이, 이겸이 달려갔습니다. 초이가 강가 바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져냈는데 다행히 살아있더군요. 이겸이 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이의 품에서 마패가 떨어졌어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나으리 마패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초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 말했잖아요. 나으리 옆에만 있으면 안 죽는다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도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다. 한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이불과 뜨거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겸은 창밖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차도의 관아가 저 너머에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초이가 눈을 뜬 건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마을 노파가 끓여준 악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시작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나으리 초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겸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초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겸은 초이를 다시 눕혔어요. 좀 더 쉬어라.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으니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마패는 여기 있다. 이겸이 마패를 보여줬습니다. 초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이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사람방에 20명이 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겸이 말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암행어사 이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잣도 김익현의 죄를 밝히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관하로 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일을 직접 증언해 주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나으리 저희가 나섰다가 보복당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도가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밀장에게서 빼앗은 밀무역 장부와 서신이었어요. 한도는 그것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도가 곡식을 빼돌린 기록, 애무를 받은 내역, 그리고 한도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협박당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장부를 돌려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자식이 우리 아이들 굶겨 죽인 게 이것 때문이었구먼. 이겸은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 관하로 갑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은 장터에 모여 주십시오. 그날 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후 마을로 또 그 너마을로 전해졌어요. 새벽이 밝자 장터엔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주인 아이를 업은 어미, 곡식을 빼앗긴 노인, 세금의 집을 잃은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초이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이, 넌 쉬어야 해. 싫어. 저도 갈 거예요. 초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으리 혼자 보내면 또 위험해질 거잖아요. 이겸이 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이 선두에 섰고 한도와 초이가 양옆을 지켰어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행렬은 관아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잠시 뒤 김미연이 비단 도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나? 김미연이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백성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라.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마패가 반짝였어요. 김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어사. 사또 김미연.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겸의 목소리가 관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혜연이 뒤로 물러서며 군졸들을 불렀어요. 저것들을 잡아라. 감히 어디요? 하지만 군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숫자에 눌린 것도 있었지만 암행어사 마패를 본 순간 무릎이 꺾인 것이었어요. 군졸들. 김미연이 다시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백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아비였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소. 세금을 3번이나 걷어갔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단 말이요. 또 다른 백성이 나섰습니다. 제 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곡식을 다 빼앗겨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손주도 제 며느리도 다 굶어 죽었소. 당신 때문이요. 백성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희연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었어요. 아니다. 그건 흉년 때문에 흉년이 아니었소. 이겸이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빼돌려 밀무역한 기록이 여기 다 있다. 한도가 다른 서신들도 내보였습니다. 뇌물 받은 내력 백성들 협박한 증거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김희기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기름기가 사라지고 피기만 가득했어요. 조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고에 은계 300양어 숨겨놨어요. 초이가 관화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창고 바닥 세 번째 널빤지 밑에요. 제가 봤어요. 이겸이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확인해 봐라. 군졸 둘이 달려가 창고를 뒤졌습니다. 잠시 뒤 그들이 돌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적게 자식을 잡아라. 당장 벌을 내려라. 김의연이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딜 가려고?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김의연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용서하시오. 제발. 김의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겸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자는 왕께 압하겠습니다.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군졸들이 김의연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김의연은 끌려가며 계속 빌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든 비리 세력이 체포되고 창고는 백성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숨겨뒀던 곡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걸로 우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겸이 말하자 백성들이 헌호했습니다. 어서 나으리 고맙습니다. 백성들이 울며 절을 했습니다. 한도가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무릎을 꿇었어요. 나으리 일어나라. 제도 밝혀야 합니다. 한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을리를 배신했습니다. 백성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겸이 한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부모부터 찾자. 그 뒤에 이야기하자. 한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추위가 두 사람 옆에서씩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하지만 이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을요. 한도의 부모를 그리고 한도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 말입니다. 바나 지하 감옥 문이 열리자 썩은 집 냄새와 축한 흙 냄새가 먼저 밀려 나왔습니다. 한도는 횃불을 들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감옥 가장 안쪽 녹슨 쇠사슬에 묶인 노부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추척한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나? 그 한마디에 한도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가듯 달려가 부모를 끌어놨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불효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노파는 마른 손으로 한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 아들 살아 있었어. 한도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칼을 쥐던 손도 끝까지 버티던 어깨도 그 순간만큼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이겸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추위는 그의 곁에 서서 작게 웃었습니다. 저런 얼굴은 처음 봐요. 이겸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행복이요. 울고 있는데도 얼굴 전체가 빛나요. 며칠 뒤 김익현과 비리 관리들의 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숨겨둔 곡식은 백성들에게 나뉘었고 장터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죽 대신 따뜻한 밥을 받아들고 웃자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도 역시 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를 인질로 잡힌 사정은 있었지만 암행어사의 움직임을 저기에게 알린 것은 분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악명은 엄했습니다. 한도는 협박을 받은 정상이 있으나 명을 받은 암행어사를 배신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목숨은 살려 유배 3년에 처한다. 한도는 그 명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겸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열이 저는 벗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뒤 돌아와라. 한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다시 갚아라.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했던 백성들에게. 그 말에 한도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떠나는 날 장터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삶은 감자 한 봉지를, 누군가는 낡은 집신 한 켤레를 한도 부모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그가 마지막 순간 목숨을 걸고 어사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이가 한도 앞에 섰습니다. 한도 나을리,
한도는 무릎을 굽혀 초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겁쟁이로 살았을 것이다.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도 나흘리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혼자 무서웠던 거예요. 한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얼굴엔 이제 뭐가 보이느냐? 초이는 한참 동안 한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장초, 그런데 그 밑에 길이 보여요. 돌아올 길이요. 한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기량 옆에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한도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삼남 지방 장터에는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비어있던 곡식전에는 쌀자루가 쌓였고 죽은 듯 조용하던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 안맹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이겸은 홀로 말을 끌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안개가 길 위로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 산능선 너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겸이 돌아보니 초이가 낡은 보다리를 등에 맨치 서 있었습니다. 애 또 따라오느냐? 초이는 씩 웃었습니다. 나으리 관상을 다시 봤거든요. 뭐가 보이더나? 평생 사고에 휘말리상입니다. 이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돌아가라. 싫어. 초이는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보다리끈을 꼭 준 채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 얼굴만 보여요. 무서운 얼굴, 죽을 얼굴, 배신할 얼굴만. 이겸은 말없이 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으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 마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초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덜 무서워. 이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고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도 된다는 뜻이었죠. 초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이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으리 다음엔 어디 가요? 북쪽 산골 마을이다. 거긴 밥은 잘 줘. 가봐야 안다. 그럼 귀신은요? 내가 관상쟁이라마? 귀신도 보면 되지 않느냐? 전 사람 얼굴만 본다니까요. 이겸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초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췄습니다. 냉철한 암맹어사와 떠돌이 관상쟁이 소녀는 또 다른 억울한 백성을 찾아 길 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굴을 잇는 아이와 진실을 베는 암행어사. 결국 이겸은 탐과 놀이 김미연을 끌어내리고 궁주이던 백성들에게 다시 곡식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지키기 위해 벗을 배신했던 한도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채 긴 유배길에 올랐지요.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암행어사 이겸의 곁에는 여전히 사람 얼굴 속 숨겨진 떠돌이 소년 초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용기 아닐까요? 또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리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